자, 시행과 사건 해가지고, 뭐, 시행이라는 게 무엇이냐, 표본 공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사건, 근원 사건, 뭐, 이런 게 무엇이냐라는 거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돼요. 주사위 던지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행이라는 거는 던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주사위를 뭔가 던져야 어떤 조건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의 그 개수가 뭐가 있겠어? 1부터 6까지 있겠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요구하는 걸 말하겠죠. 주사위를 던지면 뭐 2의 배수, 소수 이런 것들. 그걸 바로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표본 공간에서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건데 주사위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근원 사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경우의 수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전 사건이 있고 공 사건이 있습니다. 전 사건은 뭐 느낌상으로 뭐 전체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확률에 있어서 전 사건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확률은 뭐가 되겠어?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공사건이라는 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죠. 그쵸? 이거는 이제,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확률의 개념에서는 0이 된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전사건 같은 경우는 뭐 6 이하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공사건은 뭐 7 이상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한번 그냥 보세요. 합사건, 곱사건 이거 뭐 다 우리가 사실 아는 내용이라서 합사건은 이제 합집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곱사건은 교집합의 개념이고 합사건은 우리가 당연히 더하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곱사건은 곱하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반사건하고 여사건이 있네요. 배반사건이라는 말은 어떤 두 사건이 서로 뭐 배반하냐, 뭐 배반의 장르냐 그런 거 아니고요. 두 사건의 공통되는 부분이 뭐 하는 거 얘들아? 공집합일 때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뭐 주사위를 만약에 던져 그러면은 뭐 A는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B는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라고 한번 해보면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겠지. 그럴 때 우리는 A 사건과 B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알아듣겠죠? 자, 여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뭐 여집합도 했었고 뭐 다 충분히 느낌상으로 아는 그런 내용이죠. 뭐 사건 A의 여사건은 당연히 A가 아닌 사건 이렇게 되고 우리가 표현은 보통 집합의 어떤 그런 기호를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A하고 A의 여집합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좀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므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뭐 홀수니까 1, 3, 5, 7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B집합은 6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2, 3, 6 이렇게 되고요. C는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 4, 6 이렇게 된다. 다음 중 옳은 거 골라봐라. B가 1, 2, 3, 6이냐? 맞는 이야기네요. 자, 이거는 당연히 뭐 B에서 A를 빼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B에서 A를 빼면 1 빠지고요. 그 다음 남는 게 2가 남고요. 그 다음 뭐가 남습니까? 3 빠지고 6이 남네요. 그래서 2하고 6 맞는 선택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건 A는 사건 C의 여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건 A는 사건 C의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니까 당연히 A가 아닌 게 C가 되고 C가 아닌 게 A가 된다. 맞는 선택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B,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뭐가 없어야 된다고 얘들아? 공집합이 아니 그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니죠.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각각의 최소한의 가지수만 쭉 늘어놓은 게 바로 근원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정답입니다. 자, 20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본 공간 S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AB가 배반 사건이랍니다. 그럼 A, B는 서로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건 A의 여사건을 뭐라 그랬어? C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런 건 당연히 뭘로 푸는 게 좋겠니? 벤다이어를 이용해가지고 풀면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있고요. 자 이게 A집합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B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의 여사건이 뭐가 되는 거니까 C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C가 될 것이고요. 얘도 C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뭐 집합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A하고 B는 자 A하고 B는 공집합이다 맞는 선택지가 되고요. A차 B잖아 그치? A에서 B를 빼라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A만 남는다 맞고요.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집합에서 고1 때 공부했습니다. 자 A하고 C야 그치? A하고 C는 뭐 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공간이 있는데 A가 한 공간이고 B가 나머지 두 공간을 차지하니까 A하고 C를 합치면 전체 S 표본 공간이다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C는 B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B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C에 포함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거 5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택할 때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이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뭐 36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소수인 사건이니까 2, 3, 5, 7 이렇게 되겠습니다. A, B와 모두 배반 사건인 C의 뭘 구하라고 얘들아? 개수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 문제만 잘 읽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A, B와 모두 배반 사건인 C의 개수야. 그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A와 B의 원소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 B를 갖지 않는 원소는 뭐가 있어요, 얘들아? 1 있고요. 2, 3 누구 있습니까? 4 있고요. 5, 6 있고 7, 8 있고요. 그 다음에 10 이렇게 있네. 그치? 그러면 얘네 4명은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여기 있는 A하고 B 또는 A, B 모두 합친 거하고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면 되겠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뭘 만들면 돼? 부분집합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1 하나만 있어도 뭐 당연히 배반 사건이 되는 거고요. 1, 4 이렇게 있어도 배반 사건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1, 4, 8, 10이 다 있어도 뭐가 되는 거고 배반 사건이 되는 거고 심지어 공집합도 뭐가 됩니까? 배반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친구들이 4명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2의 4제곱 해서 16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공간 S는 1, 2, 3, 4, 5이고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다라는 이 뜻은 그냥 이런 거야. 주사위를 만약에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뭐 이런 거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런 말이 전제가 돼야 뭐가 되는 거니까 확률이 일단 똑같다라는 걸 전제가 돼야 되니까 큰 의미는 없는 말이에요. 우리 문제 풀 때는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 A, B가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A, B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P, B의 확률보다는 P, A의 확률이 더 커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사건 A,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되냐 이 얘기가 되겠지. 그쵸?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지금 P,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P,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B의 원소가 몇 개는 있어야 돼? 한 개는 있어야 되겠지 최소한. 그러니까 자 NB라는 거는 B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얘가 한 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한 개라고 하면 얘들아 NA는 몇 개가 되면 되겠어? 2개가 돼도 되고요. 3개가 돼도 되고요. 4개가 돼도 되겠지. 5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5개를 가지고 A하고 B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나눠 갖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배반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듣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P, B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자, 한번 계산해 보면 얘들아 B집합의 원소가 한 개일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OC 1이라고 보면 되겠죠. 5개 중에 하나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B가 2개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가 되냐? B가 2개라는 거는 당연히 B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4개 남았으니까 4개 중에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 얘는 4개 중에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얘는 4개 중에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처음에 B가 되는 경우 5개 곱하기 여기 6에다가 얘 4에다가 얘가 1 되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11 해가지고 55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NB가 뭐야? NB가 자 2개야 2개. 알겠니? NB가 2개면은 OC2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NA는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5개에서 2개 뽑으니까요 10개가 되겠죠. OC2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3개 중에 3개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서 얘는 10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저 2개를 합치면 뭐가 답이 되는 거야? 6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뭐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를 확률이라고 하고 PA로 나타나겠다. P는 뭐 이거래요. 읽어보세요. 자, 수학적 확률은 바로 뭐냐면 NS라는 거는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고요. NA는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 아는 이야기야. 사실 좀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한번 그냥 이렇게. 아니 뭐 없어요. 그냥 뭐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란 건 얘들아 뭐냐면 이런 얘기야. 뭐 주사위를 만약에 얘들아 6번을 던져. 주사위 6번 던지면 1, 2, 3, 4, 5, 6이 한 번씩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쵸? 근데 주사위를 만약에 한 6만 번 정도 던진다 하면 1, 2, 3, 4, 5, 6이 다 얼마에? 만에 수렴한 횟수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이게 이제 무슨 확률이라고?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읽어보면 안 읽어봐도 돼요. 별거 없어요. 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하학적 확률이란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자, 여기 봐봐. 이런 관역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이제 2cm인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에 맞출 확률은 얼마냐? 이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전체 넓이에서 여긴 안의 넓이와 바깥의 넓이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내가 찾고 싶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까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확률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쑥 지나가서 첫 번째가 뭐라고? 수학적 확률이야. 알겠지? 수학적 확률은 사실은 무슨 확률이야? 이상적인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근데 실생활에서는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 두 번째가 바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서 어떤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됐을 때 나오는 확률을 바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시행인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뭐가 된다? 가까워진다, 근사치가 된다 라는 거를 하여튼 다 밝혀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서, 기하학적 확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도형에서 어떤 넓이라든지 특정 구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물었을 때 말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그 A가 가질 수 있는 확률 값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0에서부터 1까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같은 경우는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얘기를 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얘들아 확률을 구할 건데, 확률을 구한다는 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전체의 경우의 수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냐면 어떤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분모는
주사위를 던진다니까 6이 이제 분모가 되는 거고, 거기서 조건을 걸었죠. 짝수가 돼야 된다. 그게 3이 되겠죠. 또 6분의 3 해가지고 2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주사위 하나 던지면은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주사위 두 개 던지면 6 곱하기 6 해가지고 36가지다 정도는 중학교 때 다 했었죠. 두 눈의 수의 합이 8의 약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오. 그럼 8의 약수가 1, 2, 4, 8 이렇게 되겠지. 자, 1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쵸? 2가 되는 경우는 뭐 있습니까? 1,1 있으니까 한 가지만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4가 되는 확률은 얘들아 뭐가 있을까? 1, 3에서 시작하면은 3, 1까지 가능하겠지. 앞자리만 이렇게 놓고 보면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는 1, 7은 안 되겠죠. 주사위니까. 그러면 뭐부터 가능합니까? 2, 6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6, 2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면 2에서 6까지니까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 5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모두 몇 가지냐? 9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36분에 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8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까? 9가지니까 약분하시면 4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풀어내시면 되고, 조건들은 이제 굉장히 점점 복잡해지고요. 실제적으로 수능 30번 같은 문제는 이제 이런 여기 확률에서 나오거나 경우의 수에서 문제가 나와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자, 이 친구하고 뭐 하다고 얘들아? 평행해야 돼. 일단은 주사위를 몇 번 던졌어? 2번 던졌어. 그럼 분모는 뭐가 되겠니? 3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수를 내가 구하면 되겠지. 자, 여기 있는 두 개가 평행하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치? 평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달라야 되겠죠.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a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누가 나오면 안 돼? 3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a는 2가 나오고 b는 3이 아니니까 b는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어? 5가지가 있겠고, 그 5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분의 5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206번 한번 볼 건데, 이게 이제 내신에서는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은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i 알죠? i가 누구예요? 복수수라 그래가지고 i의 1제곱은 뭐가 되는 거니? i가 되고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 4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내신에서는 이거 나올 일 없어요. 내신에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2009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때 한두 번 나왔다가 싹 사라졌어요. 한 10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그러다가 최근에 윤모 전 대통령께서 킬러를 내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킬러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문제 누가 내는지 알아요? 혹시 수능? 평가원에서 내는데 평가원에서 내는 건 아니고요. 평가원에서 내긴 하는데 평가원에서 돈을 많이 줘요. 누구한테? 대학 교수들을 불러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거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이 문제를 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뭐 하냐? 문제 낸 거를 검토하는 거야. 검토. 교과 과정에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문제는 교수들이 내는데 이제 우리 성렬이 형이 그렇게 내지 말라고 했다면 나 선생님한테는 형입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킬러를 못 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한 게 고1 거를 좀 섞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기존에는 고1 거가 아예 안 나왔어. 고1 거가 그냥 순수하게 고2 거 고3 거에서만 나왔거든. 근데 이제 한 3년 전부터 고1 내용이 이제 섞이기 시작을 했어요. 약간. 그러면서 이제 고1 때 배웠던 원방이라든지 뭐 직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접목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쌤 생각은 올해 수능이나 이런 데서 확통에서는 이렇게 북소수 i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염두에 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뭐 난 내신만 하겠다. 내신만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i까지가 나올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경화에서 선생님이 여기 2008년, 6년에 왔거든요. 여기 선생님이 여기에, 광주에. 한 20년 됐죠. 그동안에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뭐 설마 뭐 21년 만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뭐 나오면 하면 돼요. 그냥. 선생님이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들 이 A하고 B는 어떤 숫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1부터 6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i의 a제곱 더하기 i의 b제곱이 뭐가 돼야 돼? 0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자, 첫 번째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a, b 순서상으로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a가 만약에 1이야. a가 1이라면 얘가 지금 이제 i거든.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i가 돼야 0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i가 되려면은 몇 제곱이 돼야 된다고 얘들아? 세제곱, 뭐 7제곱 이렇게 돼야 돼. 복소수 여러분이 알다시피 4개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3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이 가능한데 7은 주사위가 해당당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1은 끝난 거야, 1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는 그럼 어떻게 되냐? 2는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뭐가 돼야 돼? 1 돼야 되는 거야. 1 되려면 몇 제곱이 돼야 됩니까? 4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2,4가 가능하고요. 4 다음은 8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I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I가 되는 거는 1도 가능하고요. 누구도 가능하겠어요, 얘들아? 5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4개씩은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가 만약에 4야. 4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1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2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될 수가 있겠어? 6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5야. 5는 다시 이제 2라고 똑같으니까 얘가 이제 i가 되겠죠. 얘가 i가 되면 누구만 가능합니까? 3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이다. 6이면 다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4만 가능하겠구나.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확률 문제 풀다 보면은 뭔가 계산에 의해서 똑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3점짜리. 수능 기준으로 하면. 4점짜리는 뭐 해야 돼? 다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뭐 30번 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4점짜리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도 뭐 이렇게 카운트 할 수밖에 없다. 참고하시고요. 주사위 2번 던진다고 했으니까는 36분에 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요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뭐 4로 약분하면은 9분의 2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되니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 뭐 같은 뉘앙스의 문제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잘 나오는 기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뭐 확통의 성격과 뭐 적당히 뭐 고일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신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얘들아 확통이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거의 딱딱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판별식을 한번 해보시면요. 판별식은 가운데 거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b 이게 이제 판별식이 되겠지.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0보다 뭐가 돼? 커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a 제곱이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니 얘들아? 4b보다 크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a 제곱이 뭐가 되는 거니? 4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a가 1이야. a가 1이면
B는 뭐 될 수 있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A가 2가 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겠다. 자, A가 3이면 얘는 9잖아. 그치? 네. 9니까 뭐가 있겠어? B는 1, 1, 2까지만 있겠네요. 자, 4가 되면은 16이 되니까 얘는 1, 2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3까지 있고요. 얘가 5라면 25잖아. 그러면 6이 들어가도 얼마가 되니까? 24니까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다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가 6 나와도 1부터 6까지 다 되니까 12개에다가 5개니까 17개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번의 답은 36분의 1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거 뭐 얘는 더 쉽겠죠. 얘가 만약에 1이면 얘는 뭐 안 되고요. 얘가 2면 얘는 뭐가 되면 되겠어? 1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3이면은 뭐 당연히 안 되고요. 4가 되면 얘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4가 되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36분의 2니까 18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하고 2019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에 6월 모의평가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네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다. 어쿠야, 3번 던진대.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B하고 C는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A가 B보다 크면 되고요. C보다만 크면 됩니다. 일단은 주사위 3번 던지니까 분모는 2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A가 1이야. A가 1이면 B나 C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A가 만약에 2다. 그러면은 B는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1 가능하겠죠. C는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1 가능하겠죠. 자, A가 만약에 3이다. 그럼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1, 2 가능하겠죠. C는 누가 가능합니까? 1, 2가 가능하다. 그쵸? 풀면서 살짝 느낌이 오긴 하는데 만약에 4야. 그러면 뭐가 가능해? 1부터 3까지.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가능하겠지. 뭐 이런 식이겠네. 그쵸? 그러면은 자 5일 때는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고요. 6일 때는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구해보면요. A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B, C 곱하면 되겠죠? 얘는 한 가지, 얘는 몇 가지? 네 가지. 몇 가지? 9가지. 3, 3은 9니까. 여기는 몇 가지? 16가지. 여기는 몇 가지? 25가지 이렇게 되겠지. 즉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여러분 이거 뭐 시그마 공식 알고 계시면은 뭐 그렇게 쓰시든 굳이 하면은 그냥 이렇게 더하시든 상관은 없고요. 정답은 다 더해 보시면 55가지가 나옵니다. 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만 그냥 꼼꼼하게 뭐 하시면 잘 해주시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자, 풀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다 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뭐 2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러한 조건은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누구를 당연히 먼저 기준 잡아주는 게 좋겠어? 앞에 거 기준 잡으면 얘네 다 컨트롤 해야 되잖아. 그치? 그 당연히 뒤에 거를 우리가 기준 잡아주면 좋겠다. 맞아요? 생각 있게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돼요. 그냥 일단은 뭐 한번 해보자. 들이대면 안 돼요. 자, 봐봐. 너무 복잡해져, 그러면. 그러면 얘들아, 얘가, B가 만약에 3이야. B가 3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 3에서 2 빼니까 1이잖아. 근데 1은 뭐 A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면 B가 이제 4일 때야, B가 4일 때. B가 4란 얘기는 실제 값은 얼마란 얘기지? 2란 얘기지. 그러면 A는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1 가능하고요. C는 크거나 같으니까 2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6까지 가능하다 해서 A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고 C가 2에서 6까지니까 5가지의 경우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셈 푸는 거 보면 되게 단순해. 원래 이거 확통의 특징이 그래. 왜냐면 계산이 복잡할 게 없으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5면 얘는 뭐가 되겠어? 실제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A는 뭐 1, 2, 1에서 1, 2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할 것이고요. 얘는 이제 반대로 3부터 어디까지? 6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면 얘는 2, 여기는 얼마? 4 이렇게 되겠지. 2, 4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6이면 얘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3개가 있고 1, 2, 3. 여기도 4에서부터 6까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3, 3 뭐가 되겠어? 9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모두 더하시면 20 몇 가지? 2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약분하니까 108분의 11 4번이 정답이 된다. 분명히 이거 앞에서부터 기준 잡아서 너 이럴 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괜찮아. 근데 항상 얘들아 생각을 해봐. 가운데 거를 뭔가 컨트롤해야 이쪽 조금 편하잖아. 얘 하면은 얘도 너무나 뭐하니까 막 사이즈가 커져 버리니까. 알겠지? 이러한 어떤 그 특징도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A, B, C, D, F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사실 이런 문제들은 경우의 수로만 나왔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경우의 수 있잖아. 수녀조합에서 했던 문제인데 볼게요. 일단 A와 B가 이웃할 경우의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A, B가 이웃할 경우야. 얘들아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항상 뭐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라고 보면 이런 어떤 조건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6개를 뭐 하는 거니? 그냥 나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6개 나열하는 거 당연히 뭐가 되겠어? 6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 B가 이웃한다. 이웃하는 거 우리가 사실 뭐 원순열도 했잖아 우리가. 이웃하는 거 2개 하나로 묶어주고요. 그럼 전체가 몇 개가 되겠어? 5개가 되겠지. 그럼 5팩 곱하기 얘네 자리 바꾸니까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뭐만 남아? 6만 남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6팩이라는 거는 6 곱하기 5팩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얘네 약분하시면 정답은 3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야. 맞죠? 네.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 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사실 뭐 대표적인 문제니까. 자, 그러면 분모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6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모음이 뭐 있냐? A하고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렇지? 자, 이웃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지 얘들아? 이웃해도 되는 친구들 하나, 둘, 셋, 4명 일단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4명 나열하면은 그게 바로 4팩이다 라고 보면 되고 하나, 둘, 셋, 4명 나열하면 여기 있는 A하고 E는 이 사이사이 뭐 하면 됩니까?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A가 들어갈 곳은 몇 군데? 4개 나열했으니까 5개. 그 다음에 얘가 2가 들어갈 곳은 몇 군데? 4군데니까 곱하기 5 곱하기 뭐가 되겠어?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4팩에다가 5가 곱해지면 얘는 5팩이 되겠죠. 5팩 나누면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약분하시면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A와 B 사이에 1개의 문자가 들어간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분모는 일단은 6팩 해주시면 되고요. 자, 분자 구해봅시다. A가 여기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있으면 얘들아 여기 이렇게 A, B가 되는 경우 있고요. 이렇게 B, A 되는 경우 있으니까 일단 2가지 곱하기 하시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총 6개 중에서 A, B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4개 중에 하나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4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여기 만약에 뭐 C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렇게는 뭐가 되는 거야? 일단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야. 한 명이지 한 명. 그러고 나면은 여기 한 명하고 얘네 3명하고 총 몇 명을 나열하면 됩니까? 4명을 나열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그대로 여기에 2 곱하기 4 곱하기 4팩으로 약분하면 얘는 6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3이 되니까 15분의 뭐가 되는 거야? 4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내신에서는 뭐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연습 좀 하시면은 뭐 어려울 건 아니니까. 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새 학생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고 하자 A와 B는 서로 이웃하고
C는 A, B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게 세우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일단은 분모는 7팩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분자 한번 계산할까요? 얘들아, A, B는 이웃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A, B는 이웃한다고 했어. 근데 C는 A, B 누구하고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 B 이웃된 친구들하고 C라는 친구는 얘네가 서로 이웃하면 뭐 하겠어? 안 되겠지. 그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A, B, C를 제외한 몇 명 있어 얘들아? 4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그 이 4명을 먼저 뭐 할 거냐? 나열할 건데 일단은 천천히 갑시다. A, B부터 자리를 한번 좀 바꿔볼게. 알겠지? A, B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가 됩니까? 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A, B하고 C는 잠깐 놔두시고요. 얘네를 제외한 몇 명 얘들아? 4명을 나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4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면은 어쨌든 4명을 이렇게 나열했으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 A, B나 C가 뭐 하면 되겠어? 들어오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A, B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치면 5개. C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정리 한번 해보시면 21분에 4가 나와서 PQ값 더하라고 했으니까는 2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되게 복잡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뭐 사실 그 2가지를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웃하는 친구들은 묶어주면 되는 거, 이웃하지 않는 친구들은 다 깔아놓은 다음에 사이사이에 뭐 하면 되는 거야? 들어가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까지. 자, 4명의 남학생 A, B, C, D가 있고요. 3명의 여학생 E, F, G가 있습니다. 7명이 원형으로 앉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분모는 7명이 원형으로 앉는다고 했으니까 원순열 적용을 시키면 뭐가 되겠어? 6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E, F, G가 이웃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학생 4명과 이웃이니까 하나로 묶어줘서 얘는 일단 한 명으로 봐야 되겠죠? 몇 명을 나열하는 거야? 5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5명 나열하면 뭐가 되겠니? 4팩이 될 것이고요. 여학생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3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3팩은 6이에요. 그러니까 5팩이 되니까 약분 이렇게 하시면은 답은 5분의 1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명이 원형으로 앉을 때 여기 있는 여학생이 어떤 2사람과도 이웃하지 않는다. 어쨌든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꼭 좀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6팩 하시면 되고요. 분모는 분자는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남학생들 4명부터 먼저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깔아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남학생 4명을 원순위로 돌리는 방법은 3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남학생 4명이 앉으면 이렇게 4명이 되는 거고 원순위 같은 경우는 인원만큼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내 자리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니 얘들아? 3명이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이 1개 차이라면 뭐라 그랬어? 큰 거? 팩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뭐 얘가 들어갈 곳이 4개, 얘가 들어갈 곳이 3개, 얘가 들어갈 곳이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4, 3, 2니까 어쨌든 얘는 4팩하고 뭐 한 거야? 똑같은 거고 꼭 기억하세요. 들어갈 자리하고 들어갈 사람의 차이가 몇 개 차이 나면? 1개 차이 나면 그냥 큰 거 팩토리얼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 외워놓으면 조금 더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뭐 5분의 1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자, 21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식탁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둘러앉으려고 한다. 여기 둘러앉으려고 한다. 여기까지 분모가 되겠죠.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5팩, 아니, 6명이니까 돌리니까 5팩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배우 공부했죠? 한 면에 있는 개수 곱하는 거지. 원이 아니니까 얘는. 500 곱하기 2가 분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변에 이웃해서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쵸? 그러면은 남학생들 먼저 이렇게 돌리자. 남학생 돌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2팩이 되겠죠. 3명이니까. 그 다음에 여학생 돌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학생 돌리는 거는 순열 개념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3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겠죠. 각각의 둘이 뭐 할 수가 있어?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2가 몇 번? 3번 이렇게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답이 5분의 2가 정답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들 먼저 돌리고 여자들 먼저 돌렸어. 그러면은 이제 짝꿍만 이렇게 뭐 한 거야? 맺어준 거지. 그러면 이제 걔네 두 명한테 니네 어디에 앉을래? 그게 바로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합 x가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하나의 함수를 택하겠다. 다음을 구하라. 자, 1대1 대응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고요.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모는 그냥 함수에 알겠지? 그러니까 x에서 x 함수니까 x 또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1번은 분모는 뭐가 되냐? 당연히 여기서 함수만 되면 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4군데. 얘도 몇 군데? 4군데, 4군데, 4군데니까 4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4의 4제곱 얼마입니까? 4의 4제곱은 2의 8제곱하고 똑같죠? 그쵸? 2의 8제곱, 2의 8제곱이면 256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이니까 간단하죠? 얘가 갈 곳이 4군데, 얘는 3군데, 얘는 2군데, 얘는 1군데가 되겠지. 간 곳은 못 가니까. 그러니까 4자리에 4명이 가는 거니까 그냥 4팩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24가 된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3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얘들아, 선생님이 팁을 좀 하나 주면 4의 세제곱, 4의 4제곱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냥 다 곱하는 것보다 그냥 4, 4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약분 들어가면 훨씬 좀 더 편해. 굳이 뭐 256 크게 키웠다가 다시 약분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 알겠지? 자, 상수함수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얘는 4가 4개, 4의 4제곱분의 상수함률은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는 1, 2, 3, 4가 하나로 몰리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4개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약분 하나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4, 3개, 64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줬어요. 자, 선생님이 2개일 때 한번 해보고요. 자, 3개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실제 시험은 3개일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2개일 때는 조금 단순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2개일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모는 뭐 4가 4개 있으니까 4, 4, 4, 4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가 몇 개라고 했니 얘들아? 2개라고 했잖아. 2개라고 했으면 당연히 일단은 여기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내야 돼? 2개 골라내야 되겠지. 2개 골라내는 게 뭐 4C2가 될 것이고요. 얘는 6개가 되겠죠. 자, 곱하기. 자, 그러면 이제 1, 2가 선택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1, 2로 가는 거잖아. 자, 2개일 때는 얘들아 무조건 어떻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얘가 갈 곳이 2개. 얘가 갈 곳도 2개, 얘가 갈 곳도 2개, 얘가 갈 곳도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다 여기 1, 2에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간 거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1로 몰릴 수도 있고 또 누구로 몰릴 수도 있어? 2로 몰릴 수도 있겠지. 그 두 가지 경우만 뭐 하면 되는 거니? 빼면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개일 때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은. 알겠죠?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니? 64분의
21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만약에 3개다. 3개면 어떻게 하냐? 부모는 당연히 뭐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치역의 원소가 3개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 여기 있는 친구를 선생님이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얘들아? 세 팀으로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일단은 근데, 자, 여기 4개 중에서, 3개부터 먼저 골라내자. 치역 여기 4개, 공역 4개에서 치역 3개 골라내는 게 4C 뭐가 되겠어? 3이 될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뭐 여기 1, 2, 3이 이렇게 택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세 팀으로 나누고, 4명을 세 팀으로 나눈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2, 1, 1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면은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 쌤이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 반드시 똑같은 거 있는 개수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나누달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나면 얘는 뭐가 되겠어? 6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 2, 3, 4를 갖다가 2, 1, 1로 나누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6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6 곱하시고요. 자, 곱하기.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여기도 세 팀이 됐잖아. 그치? 세 팀이 여기 3명한테 가는 거잖아. 뿌려버리면 되겠죠? 뿌려버리는 게 바로 뭐가 되냐? 3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2개일 때는 선생님 말한 대로 그냥 2의 x의 개수 제곱 빼기 2만 하시면 되고요. 3개 이상이다. 만약에 뭐 여기 한 6개 주고 만약에 뭐 치역이 4개일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은 일단은 정역을 갖다가 먼저 그 개수만큼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팩만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얘들아, 이거 3번 문제는, 이거는 뭐 100% 나와, 대신에서는. 100% 나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이거 2개짜리, 뭐 3개 이상짜리만 확실하게 아시면 절대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문제야.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뭐한 거야? 쉬운 거야. 왜? 풀이법이 명확하니까, 그냥. 자, 4개의 숫자 0,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숫자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짝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중복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분모부터 한번 해볼게요. 분모는 자, 3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3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맨 앞에는 당연히 0이 못 오니까 3 곱하기 하시면 되고요. 4 곱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런데 분자는 그러면 뭐가 되냐? 분자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는 0이 못 오니까 3 곱하기 가운데 아무거나 올 수 있습니다. 4. 그 다음에 짝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하고 2만 올 수 있으니까는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분 들어가시면 2분의 1이 정답이다 라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경화에 2번 문제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가 한번 볼게. 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임으로 택한 세 수가 A, B, C가 있습니다. 이거의 값이 짝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일단 얘들아, 분모는 뭐일까? 분모는 3개를 택한다고 했으니까 중복 허용한다고 해서 분모는 당연히 5 곱하기 5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맞죠? 분자는 이제 얘가 뭐이면 되는 거야? 짝수가 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쌤이 팁 하나 주면 여기를 A, B, C를 따로따로 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한 팀, 이거를 한 팀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2개를 더해서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니 얘들아? 2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뭐가 있겠어? 첫 번째는 얘가 짝일 때 얘가 뭐인 거야? 짝수인 경우 있겠죠. 이렇게 짝짝인 경우.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얘가 홀수일 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홀수일 확률. 이거 2가지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절대적으로 이거 A, B, C 따로 보는 거 아니에요.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보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A가 짝일 확률은 1, 2, 3, 4, 5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잘 봐봐. 뭔가 이렇게 곱해가지고 곱해서 우리가 짝수를 만들어. 알겠니? 곱해서 짝수를 만드는 거는 곱해서 짝수가 만드는 케이스를 찾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곱하기는 짝수가 홀수보다 훨씬 더 만들기가 쉽겠지. 왜? 짝수 하나만 들어가면 무조건 뭐니까? 홀수 개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곱하기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뭘만 빼면 되는 거야? 홀수를 빼는 쪽으로 가는 거야. 알아듣겠어?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항상 전체 개수에서 뭐를 얘들아? 홀수를 빼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전체는 몇 개냐면은 B가 될 수 있는 거 5개고 C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야? 5개잖아. 그러니까 25개에서 이렇게 빼는 거야.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B도 홀수고 C도 뭐가 되면 되겠어? 홀수가 되면 되겠지. 근데 홀수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러니까 3, 3 뭐 하는 거니? 9를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6이 되니까 32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홀수입니다. 홀수는 뭐 A 홀수고 BC가 홀수려면은 얘도 홀수가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럼 A, B, C가 모두 다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홀수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3의 세제곱이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27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꼭 첫 번째 이거 풀이법 여러분이 잘 좀 익혀 놓으시고 곱하기에서 짝수 구하는 방법은 항상 전체에서 홀수 빼기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딱딱딱 이걸 익혀놔야 돼. 그래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만났을 때는 이거 뭐 이렇게 다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을 알아야 돼. 구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게 두 개 더하시면 59가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59 이렇게. 그럼 얘는 125분의 59가 될 거니까 두 개를 더해 보시면 184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할 확률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했어. 헷갈리지 마세요. 항상 얘들아. 분모는 뭐냐면 이거 그냥 나열하는 게 분모예요. 나열하는 게. 어떤 조건 없이 이런 조건 없이 그냥 나열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냥 나열하는 거에 여기에 얘들아 뭐가 있어? 같은 게 있잖아. 이렇게 T가 이렇게. T 말고 다른 건 없죠.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7팩을 갖다가 뭘로 나누는 거야? 2팩으로 나눈다. 이게 분모가 되는 거야. 이게 분모. 맞죠? 그러면 이제 자 같은 경우는 뭐냐?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T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하나로 보면 되겠지. 맞죠? T 하나로 보면 몇 팩이 됩니까? 6팩이 되겠죠. 뭐가 된다고? 6팩. 6개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6팩이 됩니다. 자, TT니까 이거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인 거야? 끝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2팩이 1로 뭐 곱하기 2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얘네끼리 약분해주면 답은 7분의 뭐가 되겠어?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올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쪽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온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분모는 이 친구 나열하는 거니까 B가 2개 있고 C가 3개 있고 총 개수는 6개입니다. 그러니까 6팩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 분모에 쓰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이게 올려도 상관없겠죠. 그쵸? 그러면 2팩 뭐가 되겠어? 3팩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온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문자는 누가 올 수 있어? BB가 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B 쭉 그 다음에 여기에 B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쭉 그 다음에 C 이렇게 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은 BB를 요렇게 BB가 온다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누구만 나열하면 되는 거야? A하고 얘네만 나열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가 되겠지. 맞니 안 맞니? 맞죠? 4팩을 3팩으로 나누면은 4잖아 그치? 그렇게 계산되면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나는 조금 계산하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팩 3팩을 4팩은 당연히 어디 거니? 분자 거야. 그쵸? 3팩은 누구 거야? 분모로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냥. 맞죠? 분모 거죠? 4팩 3팩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에 4팩을 갖다가 3팩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3팩이 어차피 분모 거니까 이리로 와도 돼. 이리로 오면 된다고.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CC가 들어간다. 그러면 C 들어가고 쭉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C 두 개 빠지는 거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4팩 2팩이 되겠지. 4팩 2팩이면 뭐 10이다 암산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가 4팩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팩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문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같은 문자 아닌가요? 뭐가? 서로 다른 문자 와야 된다는 아 그러네요.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온다 그랬네요. 그러면은 1에서 얘 빼면 되겠다 얘들아. 네. 맞죠? 서로 다른 문자가 와야 되니까 이게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은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얘가 같은 문자가 오는 거니까 1에서 얘 뭐 하면 되겠어? 빼면 그게 이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네. 잠깐 딴 생각하면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죠.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이렇게라고 하고 이거에 곱하기가 얼마가 된다고 얘들아? 12가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일단은 주사위를 4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6이 4번이 깔려야 될 것이고요. 분모는 이렇게 자 이렇게 얘들아 곱해가지고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 12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를 먼저 우리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면 되겠어? 뭐 당연히 뭐 12, 111 하면 되겠지만 주사위니까 네. 뭐 그건 안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경우 수가 6, 2, 1, 1 이런 경우 있을 거야. 또 어떤 경우 있겠니? 항상 얘들아 앞에가 가장 큰 수, 뒤에 작은 수 이렇게 해야 돼. 막 섞이면 여러분 골 헷갈려요. 머리 돌아가요. 안 돼요. 뭐가 있겠어? 3? 4. 이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맨 앞에가 큰 수면 된다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4? 3? 이렇게 있겠지. 맞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아니요. 빨리 생각해봐.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나마 얘들아 10이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한번 24, 한박 40 이래버리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확통은 난이도 올리는 방법이 단순해. 이 숫자 크게 하잖아. 그러면 난이도 확 올라가는 거야. 왜?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찾아야 돼.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어차피 찍으면 5분의 1인데 그냥 찍. 아. 추구는 틀리거나 2분의 1. 자, 봅시다. 그러면 가지수 한번 구해보면 얘들아 A, B, C, D 이 친구를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뭐 이렇게 매치시켜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엔 이거 뭐 하면 돼? 순열로 돌리면 되겠지? 그러면 뭐라고 볼 수 있겠어? 4팩을 뭘로 나누는 거야? 2팩 나누는 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2가지다 라고 보면 되겠대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4팩 뭐가 되겠어 얘들아? 2팩 뭐가 되겠니? 12가지가 되고 얘도 4팩 뭐가 되는 거야? 2팩 얘를 몇 가지가 돼? 12가지가 되니까 36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정답은 36분의 1, 1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 알고 나면 사실 되게 단순한데 이거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일단 확신을 해야 되고 그쵸?
이거 선생님이 교란순열, 완전순열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이 교란순열, 완전순열은 결국에 이제 자기 자리로 가지 않는 건데, 예를 들면 네 명이 이제 이렇게 그 카페에 갔어.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내놓고 이따가 야 우리 눈 감고 아무거나 하나씩 집어보자라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랬을 때 네 명이 모두 다 자기 거가 아닌 상대방 거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런 게 이제 교란순열, 서로 상대방 거를 갖는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자기가 자기 거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순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란순열 같은 경우는 얘들아, 선생님이 다른 거 여러분들에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고요. 딱 2개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뭐 외우라고 했냐면은, 자, 9, 5, 4, 4. 이것만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게 뭔 소리냐면, 4명이 서로 다른 거를 가지는 경우 수는 9가지고요. 5명이 서로 다른 거를 가지는 경우는 44가지입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선생님 3명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3명이 나오면 그건 몇 가지일까? 3명이 한번 해봐도 되지만 3명일 때는 몇 가지가 되겠어? 몇 가지가 되겠냐? 잘 모르겠죠? 두 가지입니다.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B 거를 가져갔어. 이렇게. 그치? 그럼 남은 게 누구 남았어? A하고 C 남았지. A하고 C 남았으니까 C가 C는 못 가져가니까 얘가 C 가져가고 얘가 A 가져가는 경우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얘가 C를 가져가면 A, B 남았잖아. 그래 안 그래? B는 B를 못 가져가니까 얘가 A 거 가져가면은 얘가 B 거 가져가는 게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3명일 때는 되게 단순하니까 사실 2가지고, 2명일 때는 당연히 몇 가지겠어요, 얘들아? 서로 맡겨나는 거 1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2명, 3명일 때는 뭐 별거 없으니까 여러분이 꼭 몇 명일 때 얘들아? 4명일 때는 9가지, 5명일 때는 몇 가지? 44가지. 이것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6명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틀리세요. 말했잖아요. 자. 오케이라고. 뭐 미친 또라이가 6개 낼 수도 있긴 하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6개가 나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능하고 시험을 톡 털어서 없었습니다. 이칠수는 사상이래. 사상 초월로 6개. 자, 그다음에 욕 엄청 쳐먹고. 자, 리조트 4개. 자, 봅시다. 자, 4개의 객실에 묵고 있는 4명의 투숙객들에게 객실 열쇠를 나누어 준다. 다음을 구하라. 4명 모두 남의 방 열쇠를 그러면 24가지겠죠, 분모는. 왜 그러냐면 4명한테 4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런데 모두 남의 방의 열쇠를 받는 거는 그게 바로 교란순열. 4명이니까 몇 가지가 된다고? 9가지. 이게 답이에요, 그냥. 네. 끝. 자, 4명 중 2명만 자기 거를 받겠다. 그러면 분모는 당연히 24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4명 중에 2명 거 자기 거를 받는 친구 있어야 되겠지? 네. 그게 바로 4C 뭐가 되겠어? 2가 될 것이고, 나머지 2명은 서로 맡겨놓으면 되니까, 맡겨놓은 건 몇 가지입니까? 1가지니까 4C 6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뭐가 답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4년 수능입니다. 1994년 수능은 수능 1회. 아 1회예요? 저? 1회. 본인 만나지도 않죠. 자, 봅시다. 수험생 5명이 수험표를 섞어서 이모로 둘 때 5명이 모두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받을 확률. 이런 문제는 우리는 개꿀이죠. 왜 그러냐면은 5명일 때 뭐가 되는 거야? 분모는 5, 팩. 네. 이거 분모는 이상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못 구한 친구들이 있는데 뭐 할 말 이러면 내 쌤이 할 말 없어요. 이러면 분모는 조건이 없는 거야. 그냥 5명에게 5개 나눠주는 거야. 5팩이지. 죄송해요. 그럼 120이 되겠죠. 네. 쌤이 5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44개. 44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4로 나누면 30분의 11이 정답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자기 것을 받지 못할 경우의 수 뭐만 외우자고 얘들아? 49, 544 좀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고1 그냥 집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A의 부분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다 얘들아? 3개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니? 원소가 6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64개가 되겠죠. 네. 2의 6제곱 해가지고. 맞지? 그런데 이제 집합이 3개니까 6개 중에 3개만 뽑아내면 되니까 65 하면 됩니까? 3 하면 되겠네요. 63 하면 얼마가 됩니까? 20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A의 부분 집합이 C를 포함하고 원소가 몇 개인다고 얘들아? 3개가 되면 좋겠어. 그러면 분모는 당연히 64가 될 것이고요. C를 포함하면서 원소가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C를 뺀 거 중에서 몇 개만 내가 찾으면 되는 거야? 2개만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5C2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0. 그래서 이거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되고요.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A, B는 반드시 포함한데, 자, A, B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EF는 없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은 자유로운 애들 몇 명이니 얘들아? 2명이잖아. 그러면 64분의 자유로운 애들이 2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게 모두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16분의 1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27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S, 18의 양의 약수라고 했어요. 18의 양의 약수는 1, 18, 2, 9, 3, 6, 6개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임으로 택한 한 집합을 A집합이라고 했고, A가 3과 9를 원소로 갖고, 3과 9를 원소로 갖고, 1, 2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으더라?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은 뭐가 진부분 집합이지? 전체 집합 하나를 뺀 거지, 한 개. 전체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뭐가 돼야 돼? 60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로운 영혼 얘네 여기 18하고 여기 6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게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 선생님이 혹시라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 여기서도 공집합이 되는 거 하나 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아니죠. 얘네 둘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집합이 4개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 둘 다 안 들어오면 공집합 아니야? 아니죠. 왜 아니야? 이미 있잖아요. 그렇지. 이미 3구를 뭐라 그랬어? 원소로 그치.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되는데 시험 때만 되면 내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갑자기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 하나 뺐으니까 여기서 하나 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야 있다니까. 그게 내가 되면 안 돼요. 아셨죠? 이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저 동네 좀 신나서 이렇게. 자, 흰 공이 3개 있고요. 붉은 공이 5개가 8개가 있네요. 총, 그쵸?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겠대. 그것이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공이 8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거니까 부모는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82가 돼야 되겠지. 근데 붉은 공이 2개니까 5C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맞죠?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개수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개수가 그러면 여러분 계산할 때 2팩 나눠주는 거 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약분되니까. 그럼 87에 56에서 5, 4, 20 이렇게 계산해 버리시면 돼요. 맞죠? 네. 어차피 2팩, 2팩 똑같으니까 상관없잖아. 여기 뒤에 번호가 똑같으면 그냥 계산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5개 과자 중에서 2개를 구입할 때 A는 구입하고 E는 구입하지 않겠다. A는 구입하고 E는 구입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는 5개 중에 2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5C 2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10분의 이렇게 되고요. 자, 2개 구입하는 건데 A는 구입했으니까 나머지 3개 중에 1개만 구입하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3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네네. 진짜? 오케이, 그러면은 자, 볼게요. 2번. 자, 주머니 속에 2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7개 구슬이 있고요. 2개를 꺼낸다고 했으니까는 분모는 75가 되겠어?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자연수가 뭐라고 얘들아?
서로 소가 돼야 돼. 서로 소는 약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1밖에 없는 거 말하겠죠? 이런 문제 어쩔 수 없어. 카운트 해야 됩니다. 직접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뭐 2, 3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들아 뒤에 있는 수는 앞에 있는 수보다 무조건 큰 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 하고 나서 3 할 때는 3,2 다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중복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큰 수만 이렇게. 알아듣겠어? 4는 누구부터? 5부터 시작하고 5는 6부터 이렇게 6은 5부터 7부터 7은 뭐부터? 8부터 이렇게 카운트만 정확하게 하시면은 뭐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 보시면은 얘가 14개가 되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약간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확률 좀 공부를 일단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조합 이용해서 하는 것들 해볼 건데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전에 배웠던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 거 경우에서 다시 한번 조금 복습 한번 다시 해주시고 그리고 뭐 뒤에 문제들 미리 좀 풀 수 있는 거 좀 풀어가지고 오고 하시면은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